자,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가 가로수예요, 교수님. 그런데 기후위기와 가로수를 바로 연결짓기가 쉽지 않은데 나무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가로수 몇 그루 심는다고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데 왜 하필 수많은 기후위기 대응책 중에서 가로수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우선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을을 좀 탔어요. 아, 가을을 타셨어요. 우선 계절이 11월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늦가을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을 하면 뭐 가로수, 낙엽 이런 게 이제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잘 아시죠? 명곡이죠. 예, 가로수 그늘 아래 아래 서면.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예전에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네. 그때는 1970년대 중반에 이후에는 가수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이런 노래도 유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로수 옷을 벗으면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가을이니까 이 가로수가 이제 생각이 났고, 근데 이 가로수가 탄소를 흡수하고 또 나무마다 탄소 흡수량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특히 도시 안에서 이 녹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 도심의 가로수를 중심으로 산림이나 녹지가 이 기후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나무와 녹지가 기후위기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 기후 위기에 관련된 문제는 결국 이상 기온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온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 이것이 이제 도시 같으면 이 아파트 사이에 또는 아스팔트 위에 도시 열섬 현상, 뭐 히트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더운 이제 공기가 계속 형성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도시의 녹지라든가 또는 하천과 같은 이런 물결 이 자체의 어떤 시스템을 잘 바꾸면 도시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자료가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30년 정도 된 나무 한 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평균 뭐 낙엽송 한 13.4kg, 뭐 잣나무 12kg, 뭐 소나무 6.6kg 정도다 이렇게 탄소로 주로 낙엽이 떨어지는 오히려 이런 가로수 쪽이 실질적으로 소나무보다는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거죠. 오히려 도심의 가로수가 의미가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 흡수량이 1년에 6.6kg 정도 된다면은 네. 우리가 1년 동안 승용차를 타고 내 뿜는 대기 이 배출 탄소 배출이 약 한 2.4톤이라 이렇게 하니까 네. 실제로 이걸 상쇄하려면 우리가 소나무 정도는 한 17그루를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일종의 비유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도시 녹화를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열섬 효과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동안 1980년부터 90년대 말까지 도시의 기온이 거의 30도가 넘는 열대야가 계속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 도쿄는 녹지 보전이나 녹화 추진을 아주 열섬 현상을 줄이려고 굉장히 했고 그게 이제 좀 완화가 됐다는 게 녹피율, 녹지가 이렇게 덮여 있는 율이 한 27%에서 한 40% 가까이로 팍 느니까 월 평균 일최고 그런 어떤 그 일최저 기온 같은 게 평균 0.3도 정도 내리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100년간의 기후 상승하고 비교하면 한 10년 정도 분의 네. 기온 상승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 기온이 우리 열대야가 25도 정도 밤에 이야기하는데 한 300만 평, 즉 970헥타 정도가 이 어떤 충분히 녹지로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네.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는 국토의 60%가 나무 이렇게 산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나무라면 충분한데 굳이 이 도시 가로수와 도시 숲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산림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산림 면적이 네. 2020년 말에 약 한
2.6%, 예, 그렇죠. 한 60%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1974년, 즉 우리가 한 50년 전에 비해서는 35만 헥타가 줄어들었어요. 아, 예, 줄어들었어요? 5년 전에 비해서도 5헥타가 줄어들고 산림이 계속 도시가 이제 산림을 줄어들고 있구나. 예,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숲속의 나무는 이 한 단위 면적당 1헥타 한 3,000평 정도 되죠. 그 안에 나무가 한 1,129그루 정도, 한 1,000그루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자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숲 전체 숲에 있는 나무가 한 72억 그루쯤 된대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72억 그루? 예. 오. 나무가 큰 나무들이. 네네. 그러면 우리 인구가 지금 뭐 5,100만 얼마 이렇게 하면 네. 나눠 보니까 1인당 우리가 한 140그루 정도의 나무를 오. 1인당 나눠진다 정도.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한 1,000그루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 예, 그러고 이제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 녹화 이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 결국 산림 면적이 계속 줄어가니까 우리 도시에서 도시의 숲을 더 가꿔야 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도시 녹화락하는 거는 1997년도에 일본에서 그 기후 온난화 관련 기후 협약 회의할 때 네. 교토 오정서에서 이 도시 녹화하는 것 자체가 교토 오정서의 4조 3항 대상으로 도시 녹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화 운동이 지구 온난화 대책에 매우 도움이 되고 녹화를 통해 가지고 도시의 그 녹지 그런 피복을 개선하고 물하고 녹지가 잘 어울려서 도시 열섬이라든지 이런 열 환경을 개선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럼 실제로 도심의 가로수가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도 궁금한데 수치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그 경기개발연구원이 2011년도에 네. 도시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및 흡수 효과 정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네. 어떻게 거기에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네. 보통 가로수의 하나의 한 그루의 평균이 한 176kg 1년에 예, 탄소를 흡수하는데 네. 그중에 소나무가 가장 적은 양으로 한 47.5 나오고 양버점나무 우리가 포플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한 360 정도 키로. 얘가 제일 많나 보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수의 어떤 연간 흡수 이게 가로수도 아까 같이 나이가 얼만큼 됐느냐 뭐에 따라서 조금 묘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평균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균이 한 가로수는 한 34kg 정도. 근데 소나무는 그 안에 가로수의 소나무는 한 7kg, 튤립은 한 100kg 정도 이렇게 좀 달라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 옥상 녹화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옥상 녹화. 예, 우리가 건물 위에 네. 하면은 보통 이제 한 섭씨 27도 정도 되는 맑은 날에 그 검게 타르를 칠했거나 또는 검은 페인트 또는 그러면은 옥상 온도가 한 80도 되고요. 흰 페인트를 칠해도 27도 되는 날에 옥상은 한 50도가 돼요. 바닥이. 그런데 이렇게 옥상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놓으면 섭씨 27도인데 29도 별 차이 안 나네요, 그러면. 예,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이걸 하면은 도시에 우리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그 냉방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난방비도 겨울 되면 한 16, 7% 줄이고. 그래서 보통 여름에 한 30도쯤 될 때 2, 3도 정도는 낮아진다. 그럼 옥상에 이 녹화를 잘 조성해 놓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더 효과적이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한 100평방미터 정도를 녹화하면 우리가 2kg 정도의 대기 오염 물질이 줄어들어서 어른 둘 정도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량도 만든다니까 네. 우리가 옥상을 앞으로 정말 많이 옥상 녹화도 해야 되고 또는 아니면 태양광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에는 이 가로수와 도시숲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수치화하려는 시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수치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미국에서 그 개발한 아이틀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 나무가 제공하는 환경적인 가치 이걸 가지고 보면
뭐 탄소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산림의 연간 공익 가치 이런 걸 주로 산림청 국토산림과학원에서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005년대에는 그게 실제로 국내 총생산의 한 8.2% 정도 되는 58조 8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우리 산림이 있다. 한 58조, 59조 정도 된다는 게 있었는데 네. 이 가치는 농림 또는 어업 총생산의 2.6배나 되고요. 그리고 임업, 흔히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에 뭐 산물보다 한 13배 정도 더 많다. 이런 수치인데 이게 이제 2018년, 그보다 한 15년 정도 더 뒤에 실제로 조사한 최근의 조사는 221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보다 뭐 물가도 올랐겠지만 한 4배 정도 가치가 높은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산림으로 산에 숲에 그런 가치로 연간 한 428만 원 정도의 공익적 가치 직접 내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돈의 어떤 효과를 본다 하는 게 이제 경제적 가치 평가인데요. 그렇군요. 그때 GDP의 약 11.7% 정도에 네. 해당한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 여러 가지 효과 중에 기능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저장 기능이 한 76조 정도 되면서 한 3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산림 경관이 멋지잖아요. 산이 멋진 게 한 12.8%, 토사 유치를 방지하는 게 한 10%, 또 산림 휴양 기능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8%, 뭐 산림의 정수 기능, 또 산소 생산 기능 이런 것도 한 6% 정도 되고 등등 아주 가치가 많고 열섬 완화 기능도 산에 있는 게 0.4% 된다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50년 된 나무 한 그루가 가치를 얼마쯤 된다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소나무 한 50년 된 거 보기에 좋다 이런데 이게 가치 평가를 해본 거는 한 1억 4천만 원 된다 그래요. 1억 4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래된 나무 보면 우리가 저건 한 1억 건 정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 추정 얘기해서 보니까 산림청 예산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 1조 6천 정도 드는데 공익 가치는 그보다 한 10배 정도 더 된다고.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 용역을 받았는데 산림청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늘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국민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는 뭐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네. 또 이 실제로 폭염 취약 도시들이 가로수를 통해서 도시 기후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제 대구가 엄청 이제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해서 데프리카라는 별명이 있는데 대구가 그렇다면서요? 이제 과거에 그랬죠. 근데 최근에 제가 중앙일보 8월달 언론 그 보도를 보니까 이 아스팔트가 녹던 데프리카, 대구 아프리카가 변했다. 폭염과 전쟁 30년 만에 대구의 반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기자가 지난 8월 13일인가 재 보니까 낮 기온이 29.9도였는데 같은 시간에 숲에서 그렇게 했는데 대구의 기온이 평균 시내 기온의 34.9보다 한 5도 정도가 숲은 낮았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구는 그동안에 이제 숲도 좀 많이 느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대구가 우리가 학생 시절에 보면은 뭐 제일 먼저 폭염 이러면 대구 분지라고 나왔고 그때는 94년 뭐 이럴 때 월 평균 36도 최고 기온 40도를 기록한 게 1940년대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와서 전국의 제일 더운 도시가 홍천이라든가 강원도 5개 뭐 또는 최고 40도 넘겼을 때 대구는 명단에 없었고요. 그 이런 이유가 최근에는 대구 낮 최고 기온이 뭐 한여름이도 37.8도가 전국에서 도시 레벨로 보면 한 15위 정도로 옛날 같으면 1, 2위 하던 도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30년 동안 가로수를 3배나 늘렸대요. 가로수를 3배 늘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군요. 그래서 옛날에 1995년에 가로수가 8만 4천 그루가 2023년에 23만 9천 그루로 3배로 늘었고요. 뭐 이런 거를 도시 숲을 굉장히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업 전문가들 그런 학자들의 어떤 견해는 이 정산작용, 이 나무가 물로 이렇게 뿌리로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러고는 네네. 그걸 물을 뿌리는 덱이 되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위에 그 나무가 없는 데에 비해서 한 3도 정도. 아까 옥상 녹화도 비슷하죠. 그래서 도심 열섬 효과도 맞고 하는 그런 데서 도심 숲이라든가 이런 도심 공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를 사례로 봤고 해외에서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뭐 해외에서는 대부분 숲들이 뭐 많으니까 네.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가 과학 잡지 네이처 같은 데도 보면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 그 녹지 있는 데하고 없는 데 비교해 보니까 평균 한 3.4도 정도 낮더라. 예, 녹지가 있는 데가 굉장히 있는 데도 있고. 중요하군요.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네. 실제로 1967년부터 이런 정원도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도시숲을 아주 많이 조성을 했어요. 예, 뭐 몇 배나 이렇게 한 그런 사례가 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2010년부터 앞서 이야기한 옥상 녹화 의무화했고 의무화까지. 예, 그리고 2010년부터 의무화를 하고는 2025년까지 그 내년까지 도시 전체 옥상에 한 30%를 녹화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하고 말레이시아의 그 수도죠.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도 1973년부터 적석 나무 심기 이런 프로젝트가 23만 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정원 국가 캠페인에서 40만 그루 또는 뭐 600만 그루의 감목을 추가로 심고 나라가 나무 심기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민둥산에다가 나무 심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보면 가로수를 한 50년, 100년 정도 키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자연적인 어떤 수영을 최대한 살리고 또 가로수나 녹지 관리에 농약을 거의 쓰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보수나 가로수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하면 벌금이 무려 5천만 원 정도 심할 경우에 물어야 할 경우로 벌금이 5천만 원까지나 나가요? 예, 수목 보호조례가 있고 칼스루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와. 독일은 아주 그게 세고 그다음 뉴욕은 지금 좀 재미난 게 네. 가로수 전체에 온라인으로 트리 맵이라고 나무에 대한 지도가 다 있어요. 그게 원래는 2016년부터 해오던 건데 그때는 15만 그루를 공원에 있던 거를 체크했는데 지금 2년 전부터는 65만 그루가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이제 점으로 딱 나무가 딱 찍으면 네. 클릭을 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종류부터 그리고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둘레가 어떤지가 데이터가 다 나오고 그 나무 주변의 경관이 나올 정도로 60만 그루에 대해서 65만 그루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무와 친해지고 그 나무에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한대요. 관리가 정말 잘 돼 있군요. 네. 50년, 100년 수령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 늘어선 거리 상상만 해도 멋진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산과 간판을 가린다, 뭐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민원 때문에 가지가 몽땅 잘려나가고 기둥만 남는 소위 닭발 가로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겠어요. 네, 그 지난해 이맘때쯤에 그 해운대에 가로수가 있다. 그것이 알고 보면 조경수였는데 상가의 건물 주인이 간판 가린다고 나무를 닭발도 아니고 그냥 몽땅 연필로 잘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아침마다 테니스를 주로 치는데 우리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 기자기도 했는데 그걸 기사도 쓰고 전국적으로 알렸어요. 그분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운대구에서 거기가 가로수는 아니지만 그 가로수하고 연결되는 건물 앞에 이제 원래 계획은 그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원래대로 복구하고 거기에 준하는 비슷한 거를 나무를 심으라고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가로수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독일 같은 경우는 가로수 잘못 빼면은 수천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벌금이 5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재건축하면서 뭐 몇십 년 된 나무를 그냥 막 베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정말 제대로 그 관리하는 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냥 나무 심어 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로수 자체가
도시의 녹화, 도시의 생명체로서 굉장히 가치 있고 시민들에게 가로수를 없애는 게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 건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한다면 네. 가로수에 대한 아까 그 뉴욕의 어떤 그런 관리 실태 같이 하나하나를 데이터베이스화가 인구 조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선진국에는 다 한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민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면서요? 그 전에 아까 그 며칠 전에 뉴스 난 게 이제 산림청이 아까 닭발 가로수 네. 그걸 막을 도시숲 관리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알려줬어요. 아, 다행이다. 예, 그리고는 거기에 시 군구별로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하고 네. 그런 거 할 때 전문가, 주민 대표, 시민 단체를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이 굉장히 그런 협치를 중시하고 있고요. 네. 좀 재밌는 게 가로수에 이제는 디자인을 좀 넣는 디자인. 그런 추세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네. 수원. 그 팔달구에 정조대왕이 있는 정조로라는 길하고 네. 서울 서초도의 반포대로의 사례인데요. 수원의 정조로의 테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의 성곽을 따라서 한 2.8km 되는데 거기에는 양버점 나무가 한 130여 그루, 은행나무 한 190여 그루 있는데 여기를 프랑스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 같이 거기를 그 나무 자체를요 사각으로 이렇게 전진을 전륜면체 해서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네 그냥 그렇죠. 길게 하는 게 작은 게 아니고 크게 사각 상자 모양 정도로 같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각 모양의 가지치기를 하니까 굉장히 특색도 있고 예쁘지. 또 은행나무는 이제 원형으로 동그랗게 어. 또 치고 이래서 막대사탕 같이. 네네 그렇죠. 굉장히 그 오히려 한전의 그 배선선로와도 이 접촉이 안 되게끔 하면서도 또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의 서초구의 경우도 똑같이 이 벤치마킹을 똑같이 상젤리제 거리 그게 거리를 벤치마킹해서 가로수가 한 1000여 그루 되는데 똑같이 사각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주 그 가로수도 정비를 잘하면서 그것이 지금 계속 가로수 같은 게 도시의 표지판하고 문제가 있다는데 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하고 잘 정리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보는 거죠. 네.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가로수가 희생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 버스 중앙차로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네. 우선 지난해 5월에 제주도에서 네. 거기에 버스 전용 차로 만들겠다면서 가로수를 거의 다 뽑은 제주도가 야. 이 전용 버스 전용제 하다가 또 사정이 좀 바뀌었어요. 추진하는 게 안 되니까 예. 다시 어디 가서 심는 게 아니고 묘목을 심어놓은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묘목도 다시 바뀌면은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입장이 그냥 임시로 그냥 뭐 심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다고 너무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네요. 이런 문제고 우리 부산도 그래요. 우리 부산도요? BRT 그 예. 간선 급행버스 체제를 지난번에 해왔는데 해왔죠. 가로수를 변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죠. 예를 들어서 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해서 가리 늦게 그 중앙분리대 쪽에 이제 조그마한 하와나를 만든다 했는데 애초에 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충분하게 가로수를 고민을 해서 살렸으면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주차 정류장에 있는 그 주변에는 충분히 공원을 만들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다른 데 옮겨놓고 아휴.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안 됐는데 이 BRT의 정류장이라고 하는 게 겨울에는 혹한도 피하기가 어렵고 여름에는 햇빛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도시공원화 형태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부산시는 흔히 말해서 가리 늦게 미니 정원 만든다고 지금 또 다시 돈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와 이야기를 한다면 승용차 대신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면은 연간 나무 한 100그루 정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기는 힘들지만 네. 우리가 자전거를 좀 탄다든가 제가 여기 올 때도 자전거 대놓고 대중교통 와서 하는데
예,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나무를 무조건 심기도 쉽지 않지만 나무 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내가 나무를 심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 가로수 관리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제안도 흥미롭던데 최근 제주도에서 반려 가로수 입양 제도를 도입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가로수를 보존하고 확충하는 일, 유럽의 도시들처럼 넓은 가로수길을 만드는 건 힘들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우리 환경에 맞춰서 해법을 찾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또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이 제주도가 기업이나 다른 단체 이런 데에 가로수를 입양을 해서 실명으로 돌보는 그런 제도를 가로수 입양제라 해서 반려 가로수 입양제 해서 네. 시범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의 한 6개 구간에 한 2,600m 정도 되는 그 구간에 있는 그 제주도는 먼 나무라고 있죠. 먼 나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 이름이 먼 나무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 부산이나 가면은 이게 뭔 나무예요? 이러면은 이게 뭔 나무예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뭔 나무, 네. 느티나무, 이팝나무 같은 게 있는데 네. 이제 입양 신청하면 어느 단체든지 해주고 그 산림 녹지가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물품 지원도 받고 또 주변에 청소도 하고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 독일의 칼스루에 같은 경우에 그 입양제 말고 그 수목 대부제, 대모제 이런 게 있었어요. 즉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 그 대모, 대무, 맞아요, 대부 맞아요. 대모제가 있잖아요. 그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입양을 해서 그런 관계라면 거기는 그 나무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갖고 이제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다양하네. 그리고 이제 광주의 경우는 네. 앞서 이야기한 뉴욕의 그 트리맵을 벤치마킹해서 지난 7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까? 네,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AI로 가로수를 지킨다고 해서 네. 광주 가로수 지도 제작을 광주 환경운동연합 이런 환경단체가 들어가서 AI 인공지능과 함께 지금 시민조사단 모집해서 한 5개구 광주에 한 5천 그루 정도의 가로수를 지금 조사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로수를 잘 이렇게 좀 관리하려고 하면 지역에 맞게 아까 흡수량이 높은 그런 수종도 잘 택해야 될 것 같고요. 옥상 녹화라든가 벽면 녹화 같은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 기타 규슈에 가면 네. 주택 녹화 협정, 공장 녹화 협정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그쪽 지자체 단체장이 기업의 공장주하고 그 기업의 한 20% 정도, 그 가정의 한 20%, 20, 30%를 녹화를 하면 법인세를 감면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 참여를 끌어내고 또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있으면 그 밑에 또 화단도 좀 꾸미고 어쨌든 우리가 15분 도시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까이에 공원이나 꽃이나 이런 것이 많은 도시가 사실은 진정한 행복 도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는 지금 오래전 누군가가 심어준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끝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뭐 앞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도시에 지금 대부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데 뭐 전자제품, 뭐 폰이라든가 또는 편리한 어떤 사회 기반 시설에는 어마어마한 비싼 값을 치르고 맞아요. 돈을 뭐 예산을 들이는데 네. 정작 도시의 공기, 맑은 물, 나무 숲을 제대로 가꾸는 데는 그 돈을 크게 많이 못 쓰고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동나무 심는 마음으로 도시의 녹화라든가 이런 걸 또 그 안에 나무만 그냥 보기에 좋게가 아니라 그게 생태계가 나무와 꽃과 나비와 뭐 꽃이 어울리는 벌레와 그렇게 해서 생태적으로 도시가 지속 가능성이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심의 나무나 숲 가치를 새롭게 우리가 인식하면 지금까지 해온 어떤 난개발, 도시를 아주 고층화한다든가 필요 이상의 다리를 많이 건설한다든가 그런 형태의 어떤 것보다는 이런 녹색 인프라에 좀 투자를
함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그 시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들과 아이디어를 맞대고 함께 해나간다면 훨씬 효과가 그렇지.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